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일단은 오늘 1학기 문제집 4단원, 4단원 156쪽을 한번 볼래요? 문제를 풀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22번 문제 볼 텐데 156쪽에 22번 봤을까?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호르몬. 어, 호르몬 중에서 기억을 할까 모르겠는데 여러 이제 호르몬들이 있지만 그 호르몬들 중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내분비샘이다라고 했어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을 내분비샘이라고 했었고, 그때 내분비샘 중에서 여기 이자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와요.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두 가지가. 하나는 인슐린이 있었고, 하나는 글루카곤이 있었어. 이거 기억나는 사람. 자, 기억나는 사람만 네, 써보세요. 자,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 이거 기억난다. 이거까지는 기억난다. 제발.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건이 울지 말고. 서진이. 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배웠다는 건 기억난다. 아, 그렇죠. 예. 괜찮아.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뭐, 3주 전에 한 거를 지금 딱 꺼내자마자 바로 기억한다? 천재지. 예. 그런 사람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런 사람은 그냥 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하면 다시 또 올라오고, 시험지 답안지와 함께 내 지식도 함께 반납하고 우리 나오잖아. 그치? 다 이해해. 네. 이제 4단원 여기 못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시험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하고 관계없어요. 오늘은 이제 5단원 나갈 거야. 새로 나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 질문 들어온 거, 숙제 중에 질문 들어온 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거라서 요것만 알아도 돼.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예.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얘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해줘요.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나오는 샘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그 내분비샘 중에 이자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이자에서 두 종류의 호르몬이 나와. 하나는 인슐린, 하나는 글루카곤이 나와요.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이렇게 혈액 있잖아, 혈액. 우리 혈액 속에 당, 포도당, 이 포도당이 이렇게 혈액 속에 떠다닌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은 이 포도당이 우리 혈액에 녹아가지고 온몸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항상 유지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서 항상 유지해줘야 될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상성이라 그래, 그걸. 일정한 상태로 유지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의 온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잖아. 체온이 막 올라가거나 체온이 막 떨어지면 우리 몸은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 이거를 혈당이라 그래. 혈당량이라 그래. 이 혈당량을 일정하게 조절해줘야 돼요. 그렇겠지? 지금 이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두 가지 호르몬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조절한다? 혈당. 혈당이라는 게 뭐냐?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는 거야. 이 양이 어때야 되냐면 항상 우리 몸에는 개수가 일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 우리 몸에 혈당이 높아지면은 얘는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포도당이 너무 많아졌어. 당이 생각보다 여기에 더 많아졌어. 많아지면은 얘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인슐린이다. 글루카곤은 반대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혈당이 없을 때 다시 늘려주는 거야.
혈당이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사라졌어. 그럼 다시 얘들을 혈당 생겨라, 생겨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글루카곤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주냐? 바로 이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작용이 뭐냐면 우리의 몸에 간이 있어, 간. 이 간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포도당의 어떤 창고 정도 생각하면 돼요. 잠시 저장해 두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밥을 소화시켜서 포도당이 굉장히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 혈관 속에 포도당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 포도당을 줄여주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집어넣어. 혈관에 있는 당을 간에다 집어넣어서 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렇게. 이 포도당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잘 중요한데 글리코젠이라고 해. 그러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어디다가 간에다가 저장을 하면 우리 혈관의 당의 개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다시 일정하게 찾아주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인슐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이 우리 혈액에 있는 당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어. 반대로 글루카곤은 언제 그런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인슐린이 열심히 창고에다가 넣어놨어. 잠시. 무슨 형태로? 글리코젠의 형태로 넣어놨잖아. 근데 우리가 밥을 굶은 상태로 막 운동을 하거나 또는 오후에 막 운동을 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버렸어. 에너지를 쓰면은 이 당을 세포들이 갖다 쓴 거거든. 포도당 갖다 썼어. 그럼 우리 혈액에 당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글루카곤이 야, 당 떨어졌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간에 가서 다시 야, 다시 니네 혈액으로 포도당 좀 보내줘. 우리 지금 부족한 상태야. 이렇게 해주는 게 누구냐? 인슐린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글루카곤이라는 뜻이에요. 그 글루카곤의 역할은 뭐야? 글루코젠을 다시 포도당으로 빼주는 역할이야. 인슐린의 역할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하는 역할이라고. 자, 이해되시죠? 이 잘 되지 아주. 어, 너무 잘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거야. 봐봐. 22번 봐봐요. 156쪽 22번. 이 그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봐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 혈당의 양에서 어떤 혈당의 변화가 생기니 이자에서 호르몬 X를 내보냈다. 이 호르몬 X가 나오니 간에다가 어떤 작용을 함으로써 혈당을 다시 감소시켜서 원래의 정상 혈당량으로 만들어주더라. 그 얘기는 이 X는 언제 나왔겠어? 우리 몸의 혈당이 증가했을 때 이 X가 분비되어서 혈당을 감소시켜 준 거죠. 그럼 이 X가 누구겠어? 써보세요. X가 누구겠어요? 호르몬 중에. 인슐린이야? 글루카곤이야? 누굴까? 그렇지, 서진아. 또, 그렇지, 정호야. 바로 X가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인슐린이 되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야? 간에서 포도당을 누구로? 포도당을 창고에 쌓아가지고 이 창고에 쌓은 형태로 우리가 글리코젠, 조심해. 글리코젠으로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누구겠어? 그 반대작용을 하는 거야.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거. Y 누구예요? 써봐요. Y 누구니? 관우야. 규빈아. Y는 글루카곤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 동준아, 지유라, 서진아. 좋았어.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되지, 뭐, 이게 뭐 어렵나? 자, 이제 됐지. 자, 호르몬 X는 인슐린이죠. 간은 표적기관이다. 자, 표적기관이 뭐냐면,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 되는 거야. 맞고, 혈당이 높으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어때? 맞지? 자, Y. 글루카곤이 분비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낸다. 어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자,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자, 이거 풀 수 있다. 되죠? 재밌지? 어, 그래. 별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과학은요, 이미지를 떠올리면 끝나는 거야. 머릿속에 이미지가 시뮬레이션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야. 글씨로 공부하잖아? 망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볼 때 글씨로 막 호르몬 Y가 분비되면 간에서 글리코젠 레버도 당한 이 망하는 지름길이야. 과학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이미지가 그려지고 시뮬레이션이 돼야 돼. 내가 마치 하나의 인슐린이 돼서 야, 간에 가서 포도당을 갖다 글리코젠을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과학 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23번. 어, 이것도 잘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봐봐. 간은 하루 동안 변하는 어떤 사람의,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어디에서 간,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이라는 거야. 이 글리코젠의 양인데 어디에 저장된? 간에 저장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은 지금 1번 부분은 간에다가 글리코젠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고. 여기 2번 부분도 간에다가 글리코젠을 많이 쌓았다라는 거고. 3번 부분도 간에다가 글리코젠을 많이 쌓았다 이거잖아. 왜 쌓았겠어요? 밥을 먹으니까 당이 높아졌어. 그러면 당을 간에다가 보내야 되겠지. 그 작용한 거잖아. 누구야?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이 여기서 한번 또 밥 먹었어. 당이 높아져. 인슐린. 사라져라. 또 밥 먹었어. 당이 높아졌어. 인슐린. 사라져라. 이거 아니야. 그럼 요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니까 이 호르몬 B가 누구겠어? 인슐린이 되는 거고 이 인슐린이 어디서 작용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작용하게 되겠지. 여기 1번에서는 지금 호르몬 B가 작용한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사를 하면은 혈당이 증가한다. 밥 먹으면 혈당이 증가하는 거고. 니은 구간 1에서 A에 의해서 글루코젠의 저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B에 의해서 인슐린. B는 혈당을 감소시킨다. 그렇다. 얼마 재밌니? 과학이 제일 재밌지 않아요? 나는 과학이 제일 재밌던데. 여운아, 다은아, 어때? 과학이 제일 재밌어. 재밌잖아. 과학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자, 이렇게 과학은 하나의 막 소설을 읽어가는 재밌는 소설책,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까지 끝내고요. 자, 2학기 단원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파트 여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건데 5단원인데 여러분이 이 5단원 파트는 유전 파트라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이 물화생지 중에서 공부할 선택을 이제 학교에서 내시는 선택할 때 유전 파트가 좀 어렵다. 생식 파트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생물 파트에서.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어. 중학교 과정을 잘 해놓으면 유전 파트 고등학교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통합과학이라든지 생명과학에서 할 내용들의 한 70%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를 재밌게 또 공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뭘 공부하는 파트냐면은 세포는 왜 분열하는가? 세포 분열이 뭐야? 이거 오늘 공부할 건데 세포가 한 개였던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또 얘가 또 두 개가 또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자기 자식을 낳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세포 분열이야. 오늘 공부할 것이고 자, 발생이 뭐냐면 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된 거 알고 있어요? 아기가 되는 거야. 그지? 요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그다음 유전 원리, 유전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사람의 유전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포 분열. 그래서 자,
10페이지를 보세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자, 별표 치세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는 왜 분열하는가? 세포는 왜 분열해야 하는가? 너무너무 재밌다, 여기도. 5단원 생식과 유전 파트에서 지금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세포가 왜 분열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세포가 왜 분열하는 걸 알기 전에, 그러면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세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는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체가 바로 세포거든요, 얘가. 모든 것들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의 단위가 되는 거야. 왜냐면 바로 이 세포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일단은 요 핵 속에는 우리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이 핵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밥을 먹어서 만든 소화한 포도당을 이용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이 세포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 혈액 있잖아. 이 혈액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노폐물을 혈액에 주고 이런 식의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포에서 단백질도 막 만들어내요. 단백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유전 정보의 암호를 해석해가지고 그 암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 그럼 그 단백질을 혈액에 실어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요. 그럼 예를 들면 머리카락 단백질이거든. 우리 DNA, 엄마 아빠의 DNA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가 너는 곱슬머리야. 그러면 이 곱슬머리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혈액에다가 막 뿌려주면은 이 혈액을 타라서 머리로 가. 그 머리에서 곱슬머리가 이게 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 다 뭐야? 세포 안에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세포 주변을 지나는 곳에서 양분을 받고 내가 필요한 거 만든 거 내보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물질 교환이라고 그래. 또는 물질 대사라고도 해요. 이걸 해야 돼. 그럼 얘들은 이 교환을 잘할수록 좋은 거야. 교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그럼 언제 세포가 이 물질 교환에 유리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세포의 부피분의 표면적, 요 값이 클수록 유리하다. 아,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단순히 표면적만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스펀지가 있어. 스펀지가 요 작은 스펀지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요 큰 스펀지가 있어. 이 두 스펀지에다가, 어, 잉크 물에다가 담가놔, 얘들을. 이렇게 담가놔. 담가놔. 담가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더 많이 흡수했나를 보면은, 자, A가 더 많이 흡수했겠어요? B가 더 많이 흡수했겠어요, 여러분들? 물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겠니? 같은 시간 동안에. 당연히 B가 많이 흡수해요.
그치? 왜냐면은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잖아. 지금 봐봐. 표면적만 비교하면 크면 유리한 거야. 그치? 근데 세포는 크지 않거든. 더 이상 커지지 않기 위해서 작게 만든 거거든. 자,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해야 되겠어? 사실은 이렇게 작은 스펀지와 큰 스펀지를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 똑같은 스펀지를 두 개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한 다음에, 요 C라는 스펀지는 잘게 잘게 쪼개는 거야, 이렇게. 다 쪼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잉크물에다가 넣고서는 누가 더 많이 흡수했나 비교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누가 더 많이 흡수하겠어? C가 더 많이 흡수한단 말이야. 왜? 요 안쪽까지 흡수할 거 아니야, 이제는. 이해돼? 뭘 비교한 거야? 바로 동일한 부피 속에, 동일한 부피일 때 표면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을 비교해야지만 실제로 뭐가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봐봐. 큰 게 유리한 거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게가 여러 개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자, 작은 거랑 큰 거로 비교할 수도 있어. 부피당 표면적 비교하면 돼요.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봐봐. 깜짝 놀랄 거야, 여러분들. 자, 요거 생각지 못했을 건데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작은 정육면체가 있고요. 여기 큰 정육면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줄게요. 자, 작은 정육면체는 한 변이 1이 1cm야. 큰 애는 한 변이 3cm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표면적. 자, 여러분들 표면적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건널비예요. 자, 요 작은 사각형의 건널비는 1 곱하기 1, 즉 1, 일자리 면이 몇 개 있어? 6개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의 표면적은 6이야. 큰 애는 3 곱하기 3이니까 9라고 하는 표면적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6면체니까 6개 있잖아. 그럼 얘의 표면적은 얼마야? 54야. 표면적이 커요, 당연히. 맞아? 선생님, 그러면 큰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왜? 동일한 부피일 때를 비교해보면은, 자, 작은 삼각형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잖아. 그럼 부피 얼마야? 1이죠? 큰 애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얼마야? 27이죠. 그러면 부피 분의 표면적 해보세요. 6대 2. 3대 1이잖아. 누가 커? 부피당 표면적은 작은 애가 크단 말이에요. 박수. 이해됐어? 서진아, 소름 끼치지? 어? 고민아, 알겠어? 이거야, 민서야. 그치? 어, 이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예요. 세포 분열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뭐냐? 작을수록 유리하다. 뭐에? 물질 교환에. 왜? 부피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 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책에 나와 있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책 보세요. 자, 세포 분열.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어,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세포가, 자, 여기 세포가 크면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진다 그랬죠. 반대로 말하면 세포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 교환에 유리해지는 거죠. 작을수록. 여기 그 그림 나와 있는 거야. 음. 부피당 표면적의 비,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작은 사각형이 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세포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린다. 그래서 세포가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아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됐잖아. 어른이 돼. 그러면은
우리 몸에 세포가 처음에 있었을 거잖아. 그렇지? 이 세포들이 어른이 되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 왜? 물질 교환에 불리해요. 그럼 어떤 선택을 했다, 우리는? 우리는 진화하기를 얘들이 세포의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야 훨씬 더 개수를 늘리면서 몸집이 커져야 물질 교환에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세포는 한 개가 두 개로 분열을 해야 된다.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좀 이따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 음, 다시 세포로 돌아와서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 세포에는 세포의 중심이 되는 핵이 있어요. 이 핵. 이 핵 속에 바로 누가 있냐면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염색체라고 하는 물질이야. 여기에는 수많은 염색체들이 여기 안에 막 들어가 있어. 그 염색체가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막 뭉쳐 있어. 실이 막 뭉쳐 있는 것처럼 생겼어. 요게 뭐냐면 요게 염색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염색체라는 이름이 붙었냐? 아주 단순하게 이름 붙인 거야. 염색약을 뿌렸더니 얘가 염색이 된 거야. 그래서 염색되는 물질, 염색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음. 자, 이 염색체는 또 뭘로 돼 있냐면은 이 염색체를 이 실을 잘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실 잘 풀어보면 이 풀어보면 얘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DNA라는 물질이 뭉쳐진 거야. 그리고 이 DNA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이야. DNA와 DNA와 단백질로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염색체야. 단백질이 풀처럼 DNA를 막 뭉쳐서 붙여준 거야. 그게 뭉쳐있는 게 누구다? 염색체야. 자, DNA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DNA. 이게 바로 유전 물질이란 말이에요, 유전 물질. DNA가 뭐냐면,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이 전체를 DNA라고 하는데, 이 DNA가 바로 유전 물질이에요. 이게 왜 유전 물질이 됐냐면,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 고등학교 가서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왜 DNA가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공부하게 돼. 굉장히 그것도 재밌어. 어, 뭐,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다리 같은 이 가닥, 요 가닥 하나하나 있잖아요. 요 하나하나. 여기 하나하나가 뭐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A, C, G 뭐 이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얘들이 연결되는 서열, 순서가 있어. 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알파벳들은 동일하거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파벳은 동일해요. 신기한 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은 동일해. 놀랍지?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소나무의 식물이 되기도 하고, 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어쨌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바로 요 DNA가 뭐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유전 물질. 그 유전 물질이 이 DNA 전체를 얘를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머리카락을 모양을 담당하는 유전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혈액형을 담당하는 유전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DNA라는 유전 물질 사이사이에는 이런 유전자들이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이렇게 툭툭 끊어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알겠어? 자, 이 그림 잘 기억하자. 자, 잘 보세요, 이 그림. 음,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체. 염색체는 뭐와 뭘로 되어 있다?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DNA 속에는 유전자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DNA가 더 큰 개념이에요. DNA 속에 유전자라는 정보. 유전자는 유전 정보예요, 정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 머리카락이 직모, 이런 정보를 말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가 합쳐진 게 바로 DNA.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 염색체는 두 가닥으로 돼 있어. 왼쪽에 한 가닥과 오른쪽에 한 가닥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붙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 묶여 있는 얘가 염색 분체라고 해요. 왜 분체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게 하나야, 하나. 원래 하나인데, 얘가 똑같은 애를 복제해서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복제해요.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도 똑같은 A를 복제해서 갖고 있어. 여기에 B가 있으면 여기에 B가 있어. 그래서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왜냐면 얘들은 복제된 거야. 평상시에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존재해, 얘들이. 그래서 염색 분체라고 한다. 염색 분체는 뭐다? 복제되어 있다. 되겠어? 염색 분체는 복제되어 있다. 자, 이런 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뭉쳐서 우리의 세포의 세포의 핵 속에 핵이라고 불리는 이핵 속에 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염색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염색체가 개수, 모양, 크기 이런 게 생물마다 달라. 그런데 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가 같으면 모양과 크기가 달라.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밑에 봐봐. 이 표 있죠, 표. 자, 생물의 염색체 수를 보세요. 완두는 핵 속에 염색체가 14개야. 사람은 우리 46개가 있어요. 근데 봐봐. 이 침팬지 46개잖아. 아니, 48개, 48개네. 아, 미안. 지금 잘못, 어딨어, 어딨어. 여기서 지금? 잠깐만. 선생님 시간 다른가? 음, 자, 같을 수도 있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수가 같으면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생물체마다 수가 다 다른 건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 여기 써 있죠? 음, 여기 안 써 있네. 여기 안 써 있네. 여기 하나만 여러분 써봐봐. 자, 수가 같을 수는 있다. 수가 같은, 수가 같을 수도 있다. 다른 종인데 수가 같을 수는 있어요. 요거는 혹시 여러분 학교가 좀 난이도가 높으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수는 같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할 거는, 자, 고등한 생물일수록 그 수가 많은 거냐? 자, 사람은 고등하니까 완두보다 더 많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고등한 생물하고 수가 많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 고등한 생물일수록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 별표. 개 봐봐, 개. 78개잖아. 그치? 요거는 누가 더 고등하다, 그런 고등 생물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생물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달라진 것 뿐입니다. 자, 이 염색체 속에 DNA가 들어있고, 사람은 몇 개가 있다? 46개가 있다 그랬어. 자, 이 남자의 염색체 구성을 먼저 볼게요. 염색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 사람은 46개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요거 하나 있죠. 여기. 3번을 볼게, 3번. 3번에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볼게, 하나. 자, 3번에서 왼쪽에 있는 애. 여기에서 이 왼쪽 가닥과 오른쪽 가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염색 분체. 저게 염색 분체가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자, 봐봐. 하나의 염색체가 자기 복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만들어졌어. 그때 얘와 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염색 분체. 자, 염색 분체는 어떻게 된 거라고? 자기가 복제된 거야. 자, 복제됐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했지. 어. 그런데 거기 3번 염색체를 보면 그 옆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3번이라고 해놓고 짝꿍이 있어. 지금 잘 보면은 1번도 짝꿍이 있고 2번도 짝꿍이 있고 3번, 4번 짝꿍, 5번 짝꿍 다 짝꿍이 있어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짝꿍들의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또 다른 염소체가 하나 더 있어. 쌍으로 존재해. 어,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예요. 아빠의 정자가 들고 온 염색체야. 하나는 엄마의 난자가 들고 온 염색체야. 왼쪽 거 하나, 오른쪽 거 하나가 각각 아빠, 엄마한테 따로 받은 거야. 그래서 쌍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손은 또 아빠한테, 엄마한테 항상 하나씩 받으니까 항상 쌍을 지니고 있겠지. 맞아? 어. 요렇게 쌍을 짓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염색체.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서로 모양이 같다 그래서 상동. 이게 서로 상자에다가 같을 동자거든. 그래서 서로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조심할 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았어. 둘의 유전 정보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아빠는 곱슬머리를 줬는데 엄마는 직모를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는 아빠, 엄마한테 받은 거고 얘들은 유전 정보가 다른 거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염색 분체는 복제가 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상동 염색체는 전혀 다른 염색체야. 하나는 아빠,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야. 자, 그렇다면 사람이 왜 46개냐? 엄마, 아빠한테 각각 23개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쌍으로 표현해준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보면은 1번 쌍, 2번 쌍, 3번 쌍인 거야. 그래서 몇 번 쌍까지냐면 22번 쌍까지 써 있고요. 자, 사람은 자, 남자를 볼게요. 남자의 염색체 구성을 보게 되면 몇 쌍이야? 23쌍이에요. 23쌍이야. 23쌍인데 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얘는 좀 독특하지. XY라고 써 있지. 우리가 정해준 건데. 음. 요 마지막에 있는 얘가 남자 또는 여자의 성을 결정짓는 염색체야. 한 쌍이. 23쌍 중에서 한 쌍이 성을 결정져. 그래서 요 23쌍 중에서 22쌍은 남녀 공통이고 나머지 한 쌍이 남자, 여자가 달라요. 요걸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해. 그래서 성염색체가 XY이면은 남자인 거고 XX면은 여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요 앞에 있는 22쌍은 남녀 공통이야. 이 남녀 공통의 염색체로 있는 상염색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즉, 개수로 따지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자, 여자 볼게요, 여자. 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22쌍 더하기 성염색체 XX 한 쌍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왜 XXXY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여자는 성염색체의 모양과 크기가 같아. 그래서 XX라고 이름 붙였고 남자는 Y가 달라 모양이. 그래서 XY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DNA 검사를 하면은 이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친자 검사하는 거야.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사람의 염색체 몇 개가 들어있다? 46개. 세포 하나하나마다 46개 염색체 들어있는 거야. 핵 속에. 23쌍. 자, 그중에서 상동 염색체가 뭐라고?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유전 정보가 어떻다고? 서로 다르죠. 자, 그때 남녀 공통에 있는 거 22쌍을 우리는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남자 여자 달라? X 또는 Y 성염색체. 성은 결정짓는다.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보자. 자, 2번. 2번 볼게요.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다. 자, 여러분 여기 A 뭡니까? A는 뭐라고 써야 돼? A는 써보세요. A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하지, A를? 염색 분체. 자, 이 명칭 잘 알아둬야 돼요. 좋았어. 동준아, 선생님 잘했어. 자, 여기 C가 바로 뭐야?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C가 바로 DNA가 되는 거고, B는 그 DNA 속에 들어있는 누가 되는 거야? 유전자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DNA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유전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유전자를 뭐라고 한다고? 유전 물질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걸 잘 패턴을 잘 기억해. 패턴을.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 자, 유전 물질은 뭘 말하는 거야? 물질은 DNA를 말하는 거예요. C가 되겠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 염색 분체가 되겠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이게 유전자가 되는 거야. 유전 정보. 할 수 있겠나? 이거 은근 헷갈린다. 자,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3번.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다르다. 음, 수와 모양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아. 수가 같을 수 있는데 수와 모양이라고 묶었기 때문에 수하고 모양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르다가 맞다고 하면 되고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염색 분체는 정보가 다르다? 분체는 정보가 똑같죠. 복제된 거라서 복제. 염색 분체는 복제된 것으로서 같은 거죠. 상동 염색체라고 불리는 거. 상동 염색체 뭐였어? 사람의 염색체는 항상 짝을 짓고 있다. 짝을 짓고 있는 염색체인데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맞다. 요 둘의 관계가 무슨 염색체다? 이게 상동 염색체다. 자, 한 생물의 체세포. 자, 여러분 체세포가 뭐냐면 그냥 몸속에 있는 세포 말하는 거야. 몸속에 있는 아무 세포나 이 세포들을 체세포라 하는 거야. 자, 이 체세포에 들어있는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전부 똑같은 거야.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어떤 세포 속이든 그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전부 같아야 돼. 그게 달라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고. 자, 4번. 남자와 여자예요. 자, 22쌍의 상염색체가 있고 나머지 한 쌍의 성염색체를 여기다 그려줬네. 자, 가는 지금 X의 성형색체, 나는 Y의 성형색체, 성형색체네. 가는 그러면 남자, 여자, 여자, 나는 남자가 되겠죠? 자,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예요, 수. 몇 개입니다. 자, 쌍이 아니라 몇 개니까 46개. 자, 상염색체는 자, 몇 쌍이에요? 개가 아니라 몇 쌍이냐? 22쌍. 성염색체는 한 쌍. 자, 쌍이냐 개수냐를 잘 봐야 되고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여자의 성염색체는 XX. 자, 가는 여자. 자, 5번의 별표. 남자는 Y 염색체가 분명히 있잖아요. 요 Y 염색체. 남자의 Y 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냐, 엄마가 준 거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Y 염색체는 아빠한테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라 그랬고, 그 중에 하나와 그 중에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잖아.
그 얘기는 이들이 나중에 자기 자손한테 줄 때도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줄 수 있다는 건데, 엄마는 둘 다 XX이기 때문에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X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는 나중에 X를 줄 수도 있고 Y를 줄 수도 있지. 엄마가 준 X와 아빠가 준 X가 만나면 XX, 딸이 나오는 거고, 엄마가 준 X와 아빠가 준 Y가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만나면 XY,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별을 결정짓는 건 엄마야, 아빠야? 아빠예요. 옛날에,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아들이 막 더 귀하다, 막 이럴 때 있었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그치? 막 아들 대접 해주고. 딸만 계속 나면은 며느리가 너 능력 없다고 막 내쫓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었어. 근데 그때 며느리를 내쫓는 할머니한테 사실은 얘기했어야 되죠.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Y를 준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응. 자,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막 남아 선호사상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어쨌든, Y 염색체는 누가 줄 수 있다? 남자가 줄 수 있다. 됩니까? 돼요? 야, 오늘 세포분열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세포분열 나가기 전에 이거, 와우. 체세포 분열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나갈 텐데, 자, 보자. 상당히 까다로운데, 세포 분열. 자, 세포 분열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포 분열 중에서 세포 분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체세포 분열이라는 분열을 공부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기 때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면서 키가 막 크고 있지. 어, 자, 키가 클 때 우리가 세포의 개수를 늘린다 그랬지? 바로 요때 하는 거야.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포가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요런 거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래. 또는 여러분이 상처가 났어, 몸에.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피부가 벗겨졌어. 그럼 다시 시간이 지나면 이 피부가 재생이 되죠. 재생이 되는 것도 여기에 세포들이 분열을 통해 가지고 세포수를 만들어 가지고 분열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생이라 그래. 그래서 성장 또는 생장 같은 말인데 몸집이 커지거나 또는 아픈 부위, 상처난 부위가 아물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분열이 바로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야. 자, 체세포 분열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세포가 있었어. 근데 얘들이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어. 그런데 똑같은 세포가 두 개 만들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염색체의 개수가 같아야 돼. 사람이라면 처음 세포 분열할 때 46개의 염색체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안에. 23쌍, 46개, 그죠? 그러면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서도 각각의 염색체가 46개, 46개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이거 마법 같은 일이죠. 46개가 있으면 23개, 23개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6개, 46개라는 거야. 이 마법 같은 일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느냐. 동일한 세포가 두 개 만들어지는 분열이 바로 뭐다?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야. 이걸 46개 다 그릴 수가 없으니, 선생님이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46개는 몇 쌍이에요? 23쌍. 23쌍이라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다는 거지.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그려볼게, 내가. 자, 보세요. 아빠한테서 받은 염색체와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 자, 이 둘이 상동 염색체야.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상동 염색체. 얘가 1번 쌍이라고 합시다.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할게. 음. 자, 얘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제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 그럼 복제되기 전에는 어떤 애가 있었는 거냐면 얘는
복제되기 전에는 요렇게 했었던 거예요. 맞아? 어. 이게 복제를 해서 동일하게 염색 분체를 만든 모습이야. 이해돼? 자, 그 얘기는, 자, 체세포 분열은 요런 애. 처음에 있던 요 애 있죠, 얘가. 지금 얘가 똑같은 게 세포 분열 끝나고 나면 복제되기 전에 있었던 애가 똑같은 게 저렇게 두 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똑같은 게. 지금 복제되기 전하고 똑같죠? 두 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복제를 했죠? 복제한 다음에 이 복제한 애들이 일렬로 배열하면 위아래로 배열했다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얘들한테 갈고리를 걸어. 줄을 걸어가지고 둘을 찢어. 야, 나눠져라. 그러면서 양쪽으로 가져가. 가져가면 얘들이 저 두 개 중에 한 놈은 왼쪽으로, 두 개 중에 한 놈은 찢어서 오른쪽으로, 두 개 중에 한 놈은 묶여서 왼쪽으로, 허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니까 저 둘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두 개가 된 거예요. 맞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 염색체의 개수를 보게 되면 염색체의 수를 몇 개라고 하는 거냐면 두 개라고 하는 거야. 두 개. 그리고 복제됐잖아. 복제됐어도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살찐 거야, 그냥.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살찐 거라고 생각하면 돼. 두 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복제해서 분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도 우린 개수를 몇 개로 봐주는 거냐면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염색체의 개수를 볼 땐 두 개야. 세포 양은 두 배가 되는데 염색체의 개수는, 그러니까, 되게 해줄게. 자, 염색체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분열되기 전 두 개죠. 자, 분열이 끝났어. 몇 개야? 두 개. 두 개. 개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니?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야. 그때 이렇게 처음 세포 분열하기 전에 엄마 세포, 얘를 우리가 엄마 세포, 줄여서 모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이 끝났어. 두 명의 딸을 낳았죠? 그래서 얘를 딸세포라고 해요. 아들 세포는 없어, 미안하지만. 음, 딸세포라고 해. 그러니까 분열 전을 모세포, 분열 후를 딸세포.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한 개의 모세포가 분열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 염색체의 개수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똑같은 애가 분열돼요. 똑같은 애가 계속 분열되는 거야. 지율이가 질문했는데, 만약에 염색체가 모자라거나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색체가 모자라거나 많아지면은 그 세포 핵이 더 이상 사람의 세포가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런 거에서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상 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런 일은 우리 몸에서 안 일어나. 거의 안 일어나. 자, 시온이가 질문한 게, 그러면 세포양이 두 배가 되는데 염색체의 개수는 같냐? 어, 세포 하나당 염색체의 개수는 같은 거예요. 세포 하나당 봐야 돼, 하나당. 어, 똑같은 걸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거야. 복제했다가 분열하니까. 음, 되겠어? 이게 바로 뭐다? 체세포 분열이. 자, 이 체세포 분열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 페이지 책을 보세요.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하나가 두 개로 되는 거를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다 하는 거고, 이 분열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선생님이 핵이 분열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 자, 핵이 다 분열되는 거야. 하나의 핵에 있던 염색체가 복제를 한 다음에 다시 둘로 쪼개지는 과정까지를 우리는 핵분열,
하는 거예요. 자, 그 핵분열의 과정에서 간기가 있어, 간기. 간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복제하면서, 아까 복제하는 시간 있었잖아. 복제하면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야. 이 시기가 가장 길어요. 세포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기야. 거의 이 상태로 존재해. 우리가 아는 세포의 모양. 염색체가 별로 보통 평상시 안 보여. 왜냐면 평상시에는 염색체가 핵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간기야. 그러다가 이제 세포 분열 준비할 때 이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가 바로 간기. 이 간이 뭐냐면 세포 분열과 세포 분열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 간격, 그 사이에 있다 그래서 간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긴 시기고요. 자, 이제 야, 세포 분열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속에서 염색체 등장. 지금 염색체 여기는 몇 개 나왔어? 네 개 나왔죠. 네 개. 네 개 염색체 나왔죠. 이 네 개 염색체 중에서 요 여기 있는 거 두 개가 지금 서로 상동이네, 상동. 밑에 있는 거 두 개가 상동이네. 크기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들이 상동이야, 상동. 얘들끼리 상동, 얘들끼리 상동인 거예요. 그지? 자, 네 개 염색체가 있었어. 자,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자, 소설하고 똑같아. 소설에서 주인공이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 전기. 그러면서 성장을 해, 중기. 어. 그러다가 후반에 가서 이제 어려움을 겪죠? 후기. 말기에 또 어떻게 돼? 인과응보. 어? 좋은 일이 생겨. 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소설하고 똑같아. 그럼 처음 시작해서 어떻게 되느냐? 염색체가 등장을 하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 전기야. 염색체가 나타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나타난다. 요것만 기억하고. 그 다음 중기. 자, 중기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상동 염색체가 세로로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찢어질 준비하는 거죠. 양쪽으로. 그게 중기. 그래서 중앙에 배열된다. 자, 중앙에 배열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중기예요. 축구할 때 선수들 얼굴 가장 보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축구 경기장에 일렬로 쫙 서서 인사할 때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후기. 후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반이 찢어지는 시기가 바로 후기야. 그래서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복제되었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별표. 이게 핵심입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자, 염색 분체가 찢어지는 건 개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어, 그렇게 끌려가는 시기가 후기. 자, 끌려가서 이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말기 끝났어요. 이제 말기. 자, 몇 개입니까? 왼쪽에 염색체 몇 개예요? 네 개. 오른쪽에 몇 개야? 네 개.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세포 분열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핵이 두 개 나눠진 다음에 세포가 두 개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몸뚱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데, 동물 세포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니까 밖에서 젤리 자르듯이 밖에서 쑥 잘라지면서 두 개로 똥 끊어져,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동물 세포처럼 자르려고 했더니 세포 벽 때문에 딱딱하단 말이야. 얘는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와. 그래서 얘들은 안에서 어떤 판이 생겨. 판이 생기면서 둘로 나눠지게 돼. 그래서 하나였던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걸 식물 세포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만들어지는 과정. 이때 동물 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라진다. 식물 세포는 요 중앙에서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세포판의 별표. 그래서 이렇게 딸세포를 만들어주고 새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생장, 재생을 하게 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거만 봐서는. 자, 5번 볼게요. 순서대로 보자. 자, 제일 먼저 누가 순서야? 자, 나. 이게 누구야?
준비하는 시기, 간기. 자, 그 다음, 등장. 염색대 등장. 다. 등장하는 시기 언제야? 전기. 자,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운데로 가야 돼. 가운데로 왔어. 가운데 중. 중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찢어져. 으아! 후기. 자, 나눠져. 말기. 끝. 그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순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여기 중기 때 보세요. 얘들 찢어가려고 이런 실 같은 게 나오잖아. 이런 실을 뭐라고 하냐면 방추사라고 해요. 방추사. 어, 뭔가 양쪽 끝에서 뻗어나온 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방추사라고 해. 방추사. 자, 그다음에 여기 기역. 아니, 니은, 니은. 니은의 관계는 뭐라 되는 거지? 염색 분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세포 분야까지만 오늘은 해볼게요. 어, 어려웠지? 오랜만에 공부하느라고